제가 보내드렸던 거거든요. 네. 네. 많죠?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뭐가 있을까? 근데 그 전에, 돌봄하고 비슷한 결이 늘봄이거든요. 늘봄이라는 말이 원래 없었잖아요. 네. 없다가 생겨가지고, 원래 돌봄하고 돌봄이랑 방과 후 두 개만 있다가, 그 돌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방과 후를 두 개로 나눠지면서, 방과 후는 비용을 내고 하는 거였고, 방과 후 이름을 늘봄으로 그냥 바꾸기만 했는데 두 가지 갈래로 하나는 음, 1, 2학년 이렇게 맞아요. 아니면 1학년 처음엔 대상으로. 1, 2학년 돼서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학년에서 6학년 나중에 점차 다 늘린다고는 맞아, 알고 있어요. 커진다고. 늘봄, 맞춤형이라는 음, 단어고 하나는 방과 후 대신에 늘봄, 선택형 음, 이런 단어로 바뀌었더라고요. 늘봄, 선택형. 형, 선택은 내가 돈을 주고 하느냐 마느냐고 쉽게 음, 생각하면 맞춤형은 늘봄의 취지에 맞도록 무료로 다 아이들을 무상 지원으로 해서 수업을 한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큰 틀은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대신에 선생님이 음, 한국어 수업을 하셨으니까 네. 좀 연계를 해서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 거예요. 늘봄 수업 같은 경우는 그 단체 수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무상이라고 하면은 많이 보내실 것 같아서 보통 아, 그 전도생이 작은 학교는 뭐 한 5명? 이 많은 음, 학교는 기본 10명, 15명, 20명, 25명까지도 막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40분 안에 그리고 또 1년 커리큘럼이 나와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그냥 뭘 연습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 실제로 나중에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할 때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한 점이랑 이런 큰 맥락으로 가면 되겠다 하면 의논해서 네. 한번 정해보려고 아까 제가 네. 띄워드렸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늘봄에 대한 경력이 없구나거든요. 없어서. 네네. 네, 맞아, 그래서 맞아. 다른 걸 다 떠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음, 늘봄에 대한 수업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데 어떤 수업인지 알고 계시냐? 어떻게 알고 계시냐? 음, 그리고 그거를 1년을 끌고 가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 커리큘럼이 있느냐? 음, 네. 48차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아까 그 손놀이하고 막 뭐 하면서 하셨댔잖아요? 네네. 거기 할 때, 그러면 뭐 동요 따라 하거나 뭐 할 때 영상을 틀어주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음, 네네. 선생님 아, 영상 영상. 준비되어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네. 같은 거야. 그게 뭐 아, 틀어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할 때 선생님은 틀어줄 수 있죠. 응, 그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 틀어주시나요? 그걸 보고 뭐 연습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좀 구체적인 것들이 수업 음, 해보신 분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알고 계신 분.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이제 큰 틀만 물어보실 텐데 그래도 그중에 약간 압박 면접처럼 좀 음.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당황하는 거를 보고 싶어 하는 질문들을 좀, 나는,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렇게 한번 뭐, 이런 부분 설명 한번 해봐.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압박 면접하시는 음,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나 좀 방과후는 사실 그 교실을 선생님이랑 나눠 쓰잖아요. 네. 방과후 교실이 학년이 전교생이 작은 학교는 방과후 교실이 따로 있어서 컴퓨터 사용이 자유자재로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교실을 나눠 쓰는 부분에는 그 선생님 자리를 비켜줘야지 담임선생님 앉아서 자기 업무 하고 있으면 안 비켜주거든요. 음, 아니면 따로 내가 컴퓨터를 가져가서 그 TV랑 노트, 연결하는 잭을 아, 가져가거나 또 그 컴퓨터를 썼을 때 또 뭐 이게 또 괜히 또 잘못 건드리면 서로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지 영상을 틀어준 환경. 그 40분 음, 수업을 위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제 물어보시고 늘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늘본 교실이 따로 있으면 선생님 준비한 거 바로 틀어서 그런 음, 거를 수업 루틴 같은 것도 물어보시거든요. 큰 틀 말할 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음, 수업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선생님 설명하실 수 있어요? 40분을 어떻게 어떻죠? 채우세요? 선생님 예전에 그 수업 하셨을 네네. 때, 한국어 수업 하셨을 때 하고 컨텐츠만 지금 다른 거잖아요. 네네. 대상하고. 외국인이었던 그 수업이 초등 아, 저학년 아니면 그러니까, 혹은 뭐 전학년으로 할 수 있고 대신에 한글놀이라는 이 제목처럼
한글 놀이가 주는 어떤 이점들을 위해서 고학년보다는 저학년들의 저학년.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뭐 말놀이나 율동이나 노래나 손놀이나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설명을 40분을 한번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네.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럼 선생님 수업, 40부터. 네, 선생님 수업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음, 설명해 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노래와 이런 재밌는 걸 시작으로 해서 활동지를 하고 또 마지막 놀이로 이렇게 40분을 채워서 수업을 할 것입니다. 합니다. 네, 할 합니다. 것입니다. 합니다. 이렇게 네, 넣어볼게요. 합니다. 오, 선생님 좋아요, 좋아요. 네. 이해가 갔어요. 진짜. 네네. 그러면 이 선생님이 진짜로 이렇게 수업을 하실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력서에 대해서 아까 그 처음에 선생님이 네. 이제 어떻게 썼는지를 제가 몰라서 네네. 지금 제가 연달아 해가지고 힘이 조금 빠져요. 네. 더워가지고. 잠깐만요. 와. 그래서 네, 그 수업하고. 이력서에 어떻게 써져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네. 어떻게 썼는지 여쭤봤었거든요. 장점이자 조금 어려운 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한글 수업을 하신 선생님이긴 하지만 그 외국인 대상으로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수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선생님이라서 음, 대신에 또 한국어 교원이시니까 확실하게 한글에 대한 기초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맡기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제 좀 우려되는 사항이 아무래도 늘봄 돌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를 배움을 주는 것보다도 안전이 최고거든요. 다치지 음, 않는 거. 다치지 네. 않는 거에 대한 것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시야, 네. 맞아요. 한 번에 많이 보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는 선생님을 아무래도 학교에서 찾는 이유가 일단 최고로 안전을 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력서에 대한 질문 한번 네. 해볼게요, 선생님. 자유롭게 네.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주시면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정리. 해드리거나 그런 네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어 교실하고 늘봄 수업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국어 수업 음, 하셨다고 했는데 네. 늘봄 수업이랑 이런 게 연관되는 게 있을까요? 좀,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 하고, 이제 그 다른 나라 아이들이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뭐 네. 거기에 대한 교수법이 달라질까요? 아까 다른 네, 점에 좀, 대한? 네네. 이제 외국의 다문화권 친구들은 일단 다양한 수준이 있는데 아예 말을 못하거나 아예 듣기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청과 구두식으로 거의 제가 말하면 따라하기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이렇게 전신 반응이라고 몸을 이용해서 계속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게 좀 많이 있었다면 좀 한국의 친구들은 좀 의사소통 방법 아니면 문제 해결 방식으로 어떤 이 한글 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한글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휘나 문해 이런 거를 과제를 부여하고 이거를 해결함으로써 이거를 좀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네, 그런 방법이 좀 더 좋은 교수법이라고 또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국어 교육은 일단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기초를 다지는 것. 네, 그리고 한국 기초를 다지는 거. 아이들은 글 쓰는 것은 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모국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글 쓰는 거 말고 말은 무조건 할 수 있잖아요. 학교에 네, 의사소통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대신에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네, 원활하게 아이들과 혹은 선생님과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잘 융화가 돼서 또 그리고 교육적인 것과 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일 수 있겠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해야죠. 말씀드리니까 확실히 좀 구분이 되시죠?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했던 것도 저도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음, 되고 정리가 됐어요. 아, 근데 저부터도 얘기를 해보세요 이러면 뭐지? 할 것 같은 거야. 근데 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이 쭉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메시지를 주시면 오히려 듣는 사람은
음, 잘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앞뒤가 네. 너무 길면 처음에 무슨 듣다가 말이지? 무슨 말이지? 그러다가 나중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결국엔 뭐가 다르다는 거지? 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한국어 교육 그 외국 아이들은 일단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가 되도록 일단 생활이 되니까,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한국 아이들은 그거는 무조건 되니까 기본적으로 대신에 생각이나 이런 생활에서 일어나는 오해나 아니면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학습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때 말과 글은 필수기 때문에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네. 더 원활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음, 조금 더 네. 높여주는 수업이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음, 같고요. 저, 그러면 한국어 강사하면서 혹시 힘드셨던 점이 있나요? 제일 힘들었던 점 있어요? 제일 힘들었던, 네, 수준을 맞추는 게 힘들었었는데, 이제 네, 아예 진짜 처음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아예 못하는 친구부터 이제 의사소통은 되지만 쓰지 네. 못하는 그런 수준의 차이들을 맞춰 나가는 것이, 그 부분은 한국인 그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 그거를 네, 어떻게 힘든 부분을 이겨내실 건가요? 힘든 점 얘기하는 거 물어보는 의미가 네, 저는 생각해 보면은 힘든 점이 있었나 이러면 이제 보통은 진짜 힘든 점을 막 얘기해요. 네,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물어보는 자체가 힘들지만 어떻게 극복을 해서 쭉 음, 끌고 가느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네, 힘든 점 물어보려고 하는 건 진짜 힘든 거 쭉 얘기하면은 진짜 힘들어서 그만두겠네. 그럴 네네, 수 있거든요. 힘든 점이 이런 점이 있었지만 선생님 네, 말씀 아까 해주셨듯이 이렇게 하면 그 힘든 점이 커버가 되고 극복이 돼서 결국에는 긍정적인 얘기 있죠. 근데 마지막에. 네네, 그래서 힘들어서 저도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죠? 네, 힘들었지만 이런 방법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는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음, 긍정적인 힘든 점 얘기하라고 했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장님이 불러서 요즘에 힘든 점 없나 이러면 거기다 대고 힘든 점이나 개선점 있으면은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하면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자 도와준다고 말만 하라고 해도 거기다 대고 또 눈치 없이 막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네네, 거기에 대고 그 말은 진짜 워딩만 보면 힘든 점을 말하세요. 개선해줄게요. 뭐다 말해봐요. 내가 다 들어줄 열린 마음이 준비돼 있어. 이래놓고 나중에 적잖아요. 누구 이렇게 뭐 어려운 비판함. 거, 누구 이렇게 회사에 아니면 혹은 이 내부 안에 어떤 단점들을 누설할 가능성이 많은 친구로,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약간 뭔가 음,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마지막에 좀 긍정적으로, 극복했다. 네네, 얘기를 너무 솔직한 힘든 점 얘기하는 질문을 물어보는 의도를 저는 좀 그런 부분일 것 같더라고. 음, 왜냐면 힘든 점은 친구나 주변에 들어줄 수 있지만 면접에서 물어본다는 거는 그죠, 선생님? 굳이? 그쵸. 그러면 힘든 점을 어떻게 극복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음, 이 수업도 분명히 힘들거든요. 네, 더 힘들거든요. 중간에 그만둘 수 있잖아요. 이 음, 면접관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첫 번째. 근데 뭔 것 같아요?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제가 면접을 보러 그쵸. 왔어요. 선생님한테. 이 수업으로. 뭐부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면접관이야. 저한테 압박 면접 질문을 막 해보세요. 일단 왔어요. 근데 이력서를 봤어요. 선생님 이력서예요. 선생님이 그, 관계자예요. 나는 여기에 80, 업무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의 성과도 내려가고 어떤 평점이라든지 평가나 그런 뭐 월급이라는 건 관계가 없겠지만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 선택을 했던 사람이고 음, 한다면. 그런 게 싫어서라도 뽑으려고 하는 사람을 잘 골라야 한다면 어떤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나 왔어요. 선생님 이력서예요. 수업을 끝까지 잘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또 선생님 질문 또 뭐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어, 그거죠. 이 수업 해봤어요? 음, 아니요. 저는 한국어 수업만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딱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음, 원래 했던 사람들은 이제 했던 그대로를 말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 맞아요. 보면, 근데 되게 좋은 게, 방과 후 수업에서는 사실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면접 자체. 선생님이 음, 해보신 적. 근데 돌봄은
그때 계획안 보셨겠지만 기초 정말 네, 기초 봅니다. 다짐이 많았잖아요. 왜냐면 어떤 교구를 산다든지 개인적으로 뭔가 비용을 내서 좀 더 이렇게 개인 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또 뭐 물어보실 것 같아요. 뭘, 뭐 물어보실 그 물어볼 때 그 사람이 가장 큰 게 뭘까요? 잘 할 음, 수 있을지, 그리고 네, 그만두지 중간에 안 할지, 음, 그만두면 다시 또, 중간에 그만두면 다시 뽑아야 또 뽑아야 되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끈기 있게 쭉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 수업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이어지려면 잡음들, 민원이 없어야겠죠. 음,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내가 너무 이 선생님이 좋아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민원의 가장 큰 소지가 뭘까요? 아이들, 선생님 못 잘,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이 선생님 왜 이렇게 수업을 못해요?는 민원에 없어요. 음, 거의. 그래도 뭐 있긴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뭐 일본 무료 그 지원하는 수업에 이 선생님 뭐 학력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어떤 수업을 하셨나요? 이런 거보다도 어떤 게 가장 클까요? 애들 잘 케어하는지? 오, 맞아요, 다치고, 선생님. 맞아. 다치는 거. 그 얘기 좀 물어보실 것 다치는, 같거든요. 혹시 뭐 음, 수업하다가 다친 아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선생님? 없었는데, 없었죠. 없었죠. 또. 3명, 5명이면 다칠 일이 거의 없어요. 그쵸. 기본 이제 한 10명 이상 되면은 음, 뜻이 달라지죠. 하고 싶다는 친구 있고, 안 할 거라는 하고 친구, 싶, 조금 있다고 한다는 친구,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냐는 친구, 오늘은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친구, 속출하기 시작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 중에 10명 중에, 저 오늘 잘할래요, 열심히 할래요, 재밌어요, 선생님 도와서 멋진 모습 보여줄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재밌어요? 다른 미션 또 없어요? 저 벌써 다 끝났어요. 막 이런 친구 잘 없잖아요, 선생님. 얘네들을 어떻게 다 가지각색 다른 친구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어,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친구들.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대 음, 하기 싫대요. 그리고 조금 이따 하면 안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네요. 이런 것들 막 그 니즈들이 많잖아요. 이래요 네. 저래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일단, 그 친구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도하고, 따로 좀 가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일단 뭐 들어보고, 일단 그렇지만 여기서 돼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설득하고 할 것 같고, 설득 안 돼요, 선생님. 우리도 아이를 키워보지만 설득 안 얘기하고 돼요. 해야지. 해보고, 이러면서. 네, 할 수 있도록 또 흥미 있게 수업들을 통해서 좀 처음에 뭐 이렇게 딱딱하게 하기보다는 좀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친구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도를 할 것입니다.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왜냐면 선생님 합니다. 수업했잖아요. 수업했잖아요. 네네. 몇 명이었는지는 안 물어볼 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음, 거기에 초등학교에 갔기 때문에 3명, 5명이지 우리 그 중학교 선생님 계시잖아요. 한국어 선생님. 네. 수업할 수 있거든요. 단체로 모으면. 네네. 인원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물어본 거라서. 쉽지 근데 이제 않은, 선생님이랑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고 아까 처음 이렇게 문제 네. 아까 공유 몇 번 했다가 제가 아까, 내렸던 게 얘기를 해야 선생님도 나중에 대답을 잘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그때 그냥 하세요 이러면 못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생각이 안 네. 나고 해드릴 말을. 그냥 이렇게 네. 우리 그냥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선생님이 답을 찾으실 것 같아서 저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제가. 그러면 네. 이 얘기했던 거를 조금 이렇게 좀 다듬어서 그나마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한 거 기억이 나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흥미가 없는 친구들은 흥미가 더 생기도록 더 즐겁게 내가 수업을 잘 끌어가겠습니다는 사실 수업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시죠, 음, 선생님? 힘들다는 거. 내가 더 이상 네. 어떻게 재밌게 하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베테랑 선생님들은 알아요. 음.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기로 했잖아. 이게 아니라, 이거를 말하기 전에, 하기로 했잖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음, 약속.
왜냐면 그래야 할 말이 있어요. 단체 수업할 때는. 약속도 안 해놓고 단- 가서 이거는 너를 위해서 오늘 하면 이런 점이 좋아. 그래서 다른 친구들 봐봐. 잘하고 있지? 너도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음, 기다려줄게 해도 이 약간 뭔가 이 내 안에서 오는 그런 어떤 이 끌어오르는이나 아니면 뭔가 규칙 같은 약속 음, 같은 그런 거에 대한 압박감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음,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시간에 베테랑 선생님들은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친절한 것보다 카리스마를 보여줘요, 저는. 첫 시간에. 친절하되 카리스마. 아이들도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선생님 조금 내가 이런 식으로 해도 저 선생님 조금 순둥순둥 넘어갈 것 같네 하면 아이들이 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음, 왜냐면 안전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첫 시간에 저는 그걸 잡아요. 그래서 무섭게 한다기보다는 너무 무서우면 나 다음 시간에 안 갈래. 저 선생님 너무 무서워 이러니까 대신에 언제 뭔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선생님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냐면 안전에 있을 때 첫 시간. 그래서 첫 시간에 가시면은 하셔야 될 게 이 수업의 소개는 이렇게 해요. 이 수업은 이럴 거예요. 수업하고 나면 이런 게 좋아져요. 어떻게 수업해요. 이런 준비물과 선생님이 이게 아니라 어떤 수업 할 거예요? 좋아요. 그래야지 뭐 하는지 알고. 선생님 소개 간단히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배우는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안전.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안전에 대한 규칙 있죠. 음, 아니면 네. 첫 정해야 될 게 안전에 대한 규칙. 저는 이제 그 안전박수 같은 거 쳤거든요. 음, 집중박수, 안전박수, 집중박수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뭐 간단하게 그냥 박수 한 번도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안전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같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첫날 투자로. 나는 1년 동안 수업할 거니까 1교시, 그러니까 1차시를 오늘 진도 나가, 첫 번째 수업에 진도 1차시 나가야 돼. 쭉 보다도 그 48차시 앞으로의 시간을 위해서 그 한 시간을 아이들과의 약속 시간이나 틀을 잡고 가시면 쭉 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루틴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그 수업할 때 뭐 주제 말하고 뭐 어떻게 할 건지 하고 그 다음에 뭐 동요나 이런 놀이하고 재밌게 이제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됐잖아요. 네. 음. 네, 그런 것처럼 그 수업 시작할 때 맨 앞에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음, 왜냐면 매일매일 못 만나는 수업은 아이들이 어떤 날은 굉장히 막 그 앞에 시간에 좌지우지 돼요. 체육을 하거나 어디 갔다 오고 나면 이렇게 아이들이 좀 떠 있다고 하죠. 그럼 네.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그대로 와서 하면 이게 막 아이들 이 에너지 아직 소비가 덜 끝나가지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규칙을. 그 늘보면서 할 수 있는 안전. 뭐가 있을까? 책상에 올라갈 일은 잘 없죠. 왜냐면 그, 의자에서 막, 예, 맞아요. 좋아요. 그런 거. 의자 뒤로 의자, 끄덕끄덕거리면서 하다 맞아요. 뒤로 꽈당 넘어지는 일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네. 그러니까 내가 다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커지는 일. 다른 차라리 친구, 내가 다치면은 내 잘못으로 다치면 싸우는 병원 거, 가면 돼요. 예, 남을? 예, 싸워서 다치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꼭 싸워서 다친다고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굳이 쟤를 싸워서 쟤랑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경우보다도 아차하는 순간이죠. 네. 네, 뭐를 놓치거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아이들이 좀 저학년들은 손발이나 이런 행동 반경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갑자기 넓어질 때가 있거든요. 뭐 기분이 좋거나 아이들 아시죠? 뭐 네. 기분이 좋거나 이렇게 했는데 막 저까지 날아가서 거기에 맞던지 음, 쟤를 싸우려고 던진 게 아닌데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날아가서 하거나 뭐 이런 뭐 가위나 풀, 이런 책 종이에 심지어 되는 친구도 베여서, 있어요. 그 일부러 베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부주의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뛰어놀다가 좋아서 기분 방방 뛰다가 책 들고 뛰다가 이런 데 탁 걸려가지고 이렇게 긁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안 다치게.
내가 안 다치면 마음도. 음, 남도 당연히 안 다쳐야겠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다칠. 그럼 내가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선생님이 다 정해주면 지루해요. 언제 끝나나? 알겠어요. 다 들었던 내용인데 나도 좋은 거 알아요.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계속 지금 묻잖아요. 물어보면 네. 애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저절로 돼요. 음, 자기들 행동을 알거든요. 그리고 그런 음, 행동들이 일어나서 다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음. 소소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럼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바로 앉아서. 똑바로 앉는 얘기도 안 해요. 던지지 않아요. 아, 던지죠. 일단 제일 먼저 던져요, 던져. 그냥 예쁘게 주는 거. 던져 지우개도 괜히 음, 전달한다고 던지고, 하다못해 뭐 종이공 만들어서 종이 구겨갖고 던지고, 특히 종이공 같은 거 잘못 던져서 위에 천장이 있죠. 그 천장. 장난친다고 덕 했는데, 여기에 부딪히면 다칠 수 있잖아요. 또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하필 선생님이 간 시간에 일어나면 굉장히 곤란해요. 음, 미리 선생님이 가실 때마다 한 5분 정도 투자하셔도 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80분 음, 수업 중에. 왜냐면은 그 5분을 투자해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고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들에 대한 건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선생님이 정신이 없어서 막 부랴부랴 갔는데 그 얘기를 깜빡하고 수업을 했는데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기면 선생님이 할 말이 없어요. 원래 평소에 이렇게 이런 약간 아이인데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조금 이런 활발한 아이인데 혹시 이런 다른 애들한테 얘기 안 했냐고 관리 안 하셨냐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무조건 음, 적어도 3분. 그래서 일단 던지지 말기. 그다음 뭐가 있을까? 음,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던지지,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셨으면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던지지 않. 네, 3명, 5명만 해봐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봤거든요. 그 맞아, 상태를. 돌아다니는. 그 수업 상태를 시간에 못, 돌아다니는. 그 상태를 못 봤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 많이 해본 선생님은 저절로 막 얘기해요. 자기 경험은 지어낼 수 없잖아요. 그냥 막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음, 그 경험을 제가 선생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저의 경험. 네. 꼭 경험해보지 던지지 않고. 않아도 센스로 알 수 있잖아요. 던지지 음, 않기. 그냥 뭐가 있을까?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죠. 네, 맞아요. 그런 절대 것도, 돌아다니지 않기. 그다음 또 뭐 있을까? 행동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음, 제약을 주시는 거예요. 또, 친구와 이렇게 잡담하거나 장난치지 않기. 그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근데 이건 안전함과 관계는 없어요. 다 없으니까. 잡담 좀 한다고 해서 안전에 관계는 말도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니까. 뭐냐면 이거 있어. 친구, 진짜 선생님은 연필 사용하는 음, 수업이잖아요. 글쓰기. 네네. 이걸로 진짜 잘못하면 아, 다친,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중요해요. 맞아, 있었어요. 이 얘기 꼭 해요, 저는. 무조건 해요. 아, 그래서 연필. 연필을 어떻게 하냐. 연필 올릴 때는 무조건 뾰족한 부분 아래로 내리기로. 음, 애들 자기 얘기할 때 이렇게 아무 상관없이 막 하다가 그랬는데 내가 그랬잖아 막 이래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데 다른 거 하다가 갑자기 아이 탁 와가지고 탁 하면 눈이나 얼굴 이런 데는 맞아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연필은 무조건 아래로. 연필은, 연필은 연필은 무조건 아래로. 절대 이 연필을 그리고 나 내가 앉아 있는 주위의 반경 건너서 다른 친구한테 절대 가지 않도록 한다고. 뾰족한 부분, 특히 밑으로 음, 내려서 다치지 않고. 연필. 선생님 연필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음에 뭐 연필. 던지지 않기, 돌아다니지 않기, 그리고 연필 사용할 때는 밑으로 내리기.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다른 친구 다치게 할 만한 거. 음, 뭐, 그런 거 있죠, 선생님. 쉽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장난치기. 선생님. 손으로 다른 사람 몸에 손대지 않는다. 음, 절대. 손이. 내 몸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듯이 다른 친구 몸에 절대 손대지 않아. 이걸 규칙을 정해. 손대지 않아요. 음, 왜냐면 자기는 좋아서
웃겨서 때렸다고, 이게 웃겨서 스쳤다고 하지만 그 친구는 아팠대요. 음, 그럼 때린 게 되거든요. 제가 때려요. 맞아요. 선생님 저 안 때린 건데요. 저 때린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저랬어요. 제가 저래서 저도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미묘하게 싸움이 나니까 절대 다른 사람 몸에는 손대지 않는 게 음, 규칙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한 6글자로 짧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첫 번째 음, 우리 얘기했던 게 뭐였죠, 선생님? 안전에 있어서 어떻게 하기? 던지지 않기. 던지지 아, 않기. 이걸 6글자로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물건은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외치는 거예요. 앞에 바꿔서. 써주는 거예요, 칠판에. 우리 선생님 제일 중요한 게 이 수업에 어떤 수업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누구고요. 언제 무슨 요일에 와서 이렇게 수업 얼마 동안 할 거고 1년 잘 보내봅시다. 그러려면 선생님이랑 가장 중요하게 약속해야 될 게 있어요. 수업 음, 잘했는데 이 다치면 다 필요 없어요. 건강한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안전에 있어서는 완전 무서워요. 안전한 상황 무조건 그 벗어나면 선생님이 평소에는 친절하고 엄청 잘해주는데 진짜 무섭게 변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 아이들한테 안전은 진짜 무섭구나. 선생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오늘 뭐 예를 들어 뭐 5가지 규칙을 정해요. 네. 선생님이랑 정한 이거는 1년 동안 꼭 지켜야 돼요. 네. 여러분과의 약속. 선생님이랑 2명이랑만 있는 데서 한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있는 데라서 다 같이 있는 수업 중에 다 같이 첫 시간에 그것도 약속한 거니까 무조건 지키기로 우리 다 약속해요. 뭐 선서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있는 그대로 진짜 웬만해서 지키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습관을 잘 길들여주기 위해서 계단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지. 계단은 붙어 있잖아요. 한쪽으로. 초등학교에. 네? 계단은 한쪽으로 아니에요. 이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아, 맞아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에요. 맞아요. 맞죠? 오른쪽으로. 우리는 상관없죠, 선생님. 저희는 그냥 계단은 힘들지만 올라간다. 잡고 우측통일. 올라간다. 뭐 맞죠? 이런데. 맞아요. 아이들은 진짜 잘 지켜요. 특히 저학년. 음, 오른쪽으로 우측 통해 올라갈 때 일로 가고 내려갈 때 왼쪽으로 막 좌측통을 맞아요, 선생님? 왼쪽으로. 응, 맞아요? 오른쪽으로. 맞아, 이렇게. 오른쪽 똑같아요? 저도 올라가고 헷갈리네. 내려가고. 맞아, 오른쪽, 오른쪽. 예, 맞아요. 이렇게. 네. 그런 맞아, 애들 잘 것처럼, 지켰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규칙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약속하면 보통은 지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해야 될 게 안전에 대한 음, 규칙을 정합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까 수업 어떤 식으로 하세요? 했을 때, 음, 아, 오늘 해야 될 수업 주제를 얘기를 하고, 뭐 활동을 한 다음에 재미난 활동을 하고, 뭐 교재를 작성한 다음에 뭐 할 건지를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수업을 끝냅니다. 이거 하고 선생님. 음, 그 앞에 하나만 더 들어가면, 아, 이 선생님 진짜 뭐가 중요한지 아는구나. 수업 음, 해봤네. 방금 거기에 플러스로, 아, 저는 수업하기 전에 일단 아이들이 많으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랑 첫 시간에 만들었던 안전구호 박수를 치거나, 뭐, 중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아이들과 집중 박수를 한번 탁 치고, 말놀이를 한 다음에 다시 집중력을 좀 키워서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합니다. 뭐, 이렇게 해보면 말을 들어보면은 뭔가 좀 믿음이 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 아까 선생님이 이제 적어줄 거예요. 오늘 5개. 물건 던지지 않기. 아까 또 뭐 있었죠? 돌아다니지 않기. 그 다음 뭐 있었죠? 언니? 또, 의자, 네. 뭐, 의자, 의자로 의자 끝. 장난치지 않기. 의자로 음, 장난치지 않기. 그 다음, 그다음에 연필은 연필 끝, 아래로. 네, 아래로. 맞아요. 뼈죠. 연필은 아래로. 그 다음, 다른 사람, 친구 몸에 손대지 않기. 뭐, 이런 걸 너무 음, 길잖아요. 이제 네. 거기서 다 같이 읽어보게 해요. 그 음, 다음에 이거를 선생님부터 이제 선생님이랑 박수를 치거나 이거 할 거야, 만들 거야, 오늘 연습할 거예요. 뭐, 하다못해 이제 연필을 아래로, 이제 연필을 뾰족한 것을 아래로 내리기 너무 기니까 선생님이 연필은 하면 여러분이 아래로야. 아래로, 이런 식으로. 선생님 지금 연습해볼게요. 연필은 아래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래로 하면 또 음, 심심하면 선생님 연필은 하면 아래로 이렇게 박수 치는 거예요. 뭐 아, 이런 식으로. 그럼 애들이 음, 착착착 할 거 아니에요. 5개가 너무 많으면 일단 3개로 줄이세요. 애들이 기억이 안 음, 나니까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개로 선생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 다치는 게 몸에 손 손대지 않는 거잖아요, 무지 선생님. 않게. 응.
연필. 손대지 않기, 연필은 아래로, 그 다음에 제가 뭐 있었어요? 돌아다니지 않게 던지지 할까요? 않게. 돌아다니. 던지는 건 뭐, 던지지 않기도 음, 좋아요. 던지지 않는다. 던지지 하면 아이들이 앉는다. 음, 돌아다니지 않는다. 앉는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음, 짧게 선생님이 한번 워딩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음, 해서 그 박수를 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박수 칠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연필은 아래로, 그다음에 뭐 의자는 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있죠, 선생님. 네. 그러면 되게, 이거를 다 치고 하면 한 1분, 2분밖에 안 걸리니까 자, 오늘 수업 주제는요?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수업할 때. 음, 그랬는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을 이 얘기 나온 게 뭐였냐면 어떤 흐름에서 나왔냐면 하기 싫어하는 아이, 네.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아이, 친구랑 싸워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모든 걸 엎어버린 아이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에 대한 음, 얘기였거든요. 그럼 좀 대답이 될까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뭐 하기 싫다는 아이, 우는 아이, 집에 간다는 아이, 친구랑 싸웠다는 아이, 수업 돌아다니는 아이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아이들과 수업 시작 전에 같이 규칙을 만들어서 이 수업 시간에서 지켜야 할 것들, 꼭 안전에 있어서 꼭 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루해하고 하는 친구들도 이 규칙과 이 교실에서 상황들을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네,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잘했어요. 선생님 조금 어떻게 해야 길죠? 되지? 좀 네, 길죠? 어떻게,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그냥, 하면은, 어떻게, 선생님 저랑 얘기했던 거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이런 아이들, 하기 싫다는 아이들, 뭐 친구 때리는 아이들, 장난치는 아이들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저는 음, 수업 첫날에 아이들이랑 같이 일단 안전에 관해서는 규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꼭 지키기로 아이들과 약속을 하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걸 하면 좋아라고 했을 때 설득이 잘 안 되었지만 같이 만들었던 규칙에 약속까지 했던 거라서 대부분은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좀 잘 따라주더라고요. 음, 그래도 예외인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죠. 음, 깔끔하게 그냥. 그러니까, 음. 음, 첫 시간에 만든 규칙으로 아이들 같이 규칙을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너무 많은 아이들한테 일일이 가서 선생님이 말하기 힘들잖아요. 얘야 뭐 음, 앉아, 얘야 뭐 하게 하면 되면 저 집중 그 안전 박수, 집중 박수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아이들이 집중하고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생길 때 일단 모두 멈추도록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런 것도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네, 스피치, 야! 해서 이제 손을 올리거든요. 제가 스피치 하면 애들이, 야! 친구들이 이렇게 올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손을 다 필요 없고, 일단 올리라고. 멈추라. 음, 멈추고, 음. 그러면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기 빼고 다 손을 올리면 딴짓하는 애들이 너무 잘 보여요. 자기 혼자 이러고 음, 있어요. 막 이러고, 다른 애들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 저 혼내주세요. 장난치고 있어요. 너무 티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같이 이렇게 해요. 그런 거. 집중 그런, 박수. 네네. 집중 박수 같은 거. 간단하게. 선생님 뭐, 한글놀이 수업이니까, 한글, 뭐, 얍 해도 되고요. 음, 간단하게.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박수. 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 될 것 같아요. 이 수업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어요? 물어볼 수 있거든요, 지원 동기. 어떻게 지원하셨어요? 지원동. 제가 그때, 제가 한국, 이사를 왔고, 이거 이제 우리 한국, 네네. 이것도 그쵸, 아, 선생님. 모르시는 분은 그 얘기를 써요, 진짜. 그쵸. 지금도 맞아요, 거기 맞아요. 가서도 해요. 거기 음, 가서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편안하게. 네네. 근데 이제 면접은 수업에 대한 걸 좀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어요? 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대학생 때부터 계속 해왔고, 또 관심이 있어서 대학원까지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재작년에 함께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글을 좀 더 놀이로 아이들이 가르쳤을 때 아주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흥미를 가지는 것을 보았고, 또한 더 좀 넓은 범위 아이들과 함께 한글을 놀이로 재미있게 수업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네네. 좋아요. 진짜, 아, 그래서 여기 하셨구나. 원래 음. 좋아했던 분이구나 느낄 수 있어. 맞아. 그러면은 이 수업, 이제 이 수업 왜 이렇게 들어야 될까요? 이제 초등학교에 처음 이제 1학년, 2학년 들어오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일단 한글을 읽어야 한다. 그런, 좀 써야 한다.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좀 더 딱딱하고 좀 재미없는 이런 아이들이 재미없는 한글로 좀 생각되고 어렵고 막 받아쓰기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수업은 이름부터 놀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이 신나고 재미있게 이 한글을 몸으로 익히고 노래로 익히고 또 게임으로 익히면서 그런 한글을 그냥 그런 기억, 니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아이들이 많은 어휘력을 접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스피치 말할 수 있는 발표력과 또한 문해력, 요즘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글쓰기, 말 이런 거를 놀이로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놀이가 있나요? 수업할 때? 수업할 때 일단 단어 찾기, 이게 뭐 쉬운 예로 단어 찾기, 오늘 기억을 배웠다면 그 기억에 대한 그 단어를 찾고 아니면 초성으로 그 단어를 맞출 수 있도록 해주거나 어, 같이 게임처럼 두 팀을 어디서 나눠서 찾나요? 어디서 찾나요? 단어, 단어를. 찾는 단어를, 그 아이들이 직접 그 단어를 뭐 단어 중에서 찾을 수 있게 그럼 뭐 교구 단어 같은 게 중에서 있나요? 교구. 한글 카드를 그걸 이용해서 직접 하거나, 사시나요? 준비해 저 오시나요? 그 프로그램 안에 재료 같은 걸 다 네네. 혼자 준비해 재료를, 오시나요? 뭐, 교구로 측정된 뭐, 그 재료비가 있다면, 뭐, 그것을 사용해서 한글 카드를 살 것이고, 사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카드를 종이에다가 제가 써서 만들어 오거나, 집에 있는 카드를 이용해서, 네, 수업을 합니다. 선생님 방금 너무 좋았어요. 진짜 설득됐어요. 아,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니, 뭐 한글 아, 놀이를 하고 뭘 쓴다는데, 그거 어디다 쓴다는 거지? 칠판에 쓰나, 종이에다 쓰나, 뭐, 맞아요. 또 카드. 꼭 들고 온다는 건가?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재료비가 있으면, 뭐, 그걸 교구비가 지원이 되면 사서 한다는 거 해보신 선생님이구나. 느낄 수 있어요. 사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이 교재 선택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건 언제 쓰는 거예요? 이 스피치. 교재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교재로 1회차, 2회차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본 자문 같은 거를 가지고 하고, 그것만 한다면 이제 좀 더 다양한, 이렇게 스피치나 어휘 이런 거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서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딱딱하다기보다 이런 말과 글을 가지고 놀면서 같이 생각해보고, 그걸 또 발표할 수 있는 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이 책을, 네, 선택하게 되었고, 또 아이들이 그 사이 중간 시간, 1회차에는 이제 좀 더 한글 모음 자음을 가지고 하고, 2회차에는 직접 자기가 발표하고 한글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좋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 교재는 그럼 그렇게 사용하시고 수업 주제 하고 나서 그럼 이걸 마지막에 쓰신다는 건가요? 네, 마지막에 이제 같이 이야기해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게 24차시밖에 오는데 1년이 되나요? 1년이, 네, 48차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1권이랑 2권으로도 나눠져 있고 3권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다 저희는 가능하고. 지원이, 이것도 비용이 아, 보통은 안 돼서 1권밖에도 안 음, 되는데 2, 3권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럼 이 수업을 보면 이 한 챕터에도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충분히 48주로 나눠가지고 수업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선생님. 잘하셨어요. 보통 그렇게 이건 상권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제대로 교재비를 모르고 음, 있네. 이렇게 이걸 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 보통은 그 돌봄이나 늘봄에서는 교재 비용이나 이런 다른 지원, 강사료도 많이 없, 지원이잖아요. 네. 강사료도 내는 지원비, 돈이 없이 그냥 지원으로 하니까 중간에 진짜 1년 계약했는데 중간에 이제 그 예산 지원이 끊겨서 중간되는 선생님도 있대요. 중단되는 선생님. 아, 1년 계약해놓고. 그래서 좀 황당해 하시는 선생님들 글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수익자 같은 방과후 예전에 그러니까 늘봄 선택형이죠. 네. 그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스쿨뱅킹으로 비용이 이제 나가기 때문에 유지가 나가니까,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이렇게 돼서 이 교재비 같은 경우도 이게 비싸다고 지원이 다 안 음, 된다고 우리가 만약에 지원 이제 뭐 재료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 그때 나와 있던 게 보니까 뭐 한 맞아요. 달에 뭐 과목당 4만 원인가요? 맞아요. 4만 그래도 원인가? 여기는, 근데 선생님 4과목인가 5과목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음, 적어도 이제 선생님이 1년 하신다고 치고 재료비가 20만 원? 안 된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교재비도 그렇게 뭐 많아봤자 그렇게 한다고 음, 쳤을 때 아이들이 늘봄 수업 이 책이 17,000원이잖아요, 선생님. 네, 그럼 아이들이 20명씩 두 클래스라고 쳤을 때 같은 아이들을 두 번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음, 다른 아이들 20명을 두 번 할 것 같아요. 1학년들이 많은 학교는. 그리고 네, 1학년 아니라도 3학년, 이제 3학년, 근데 한글놀이 수업이기 때문에 뭐 3학년에서 맞아요. 6학년까지는 1년, 잘 없겠죠. 1, 2학년들을 음, 두 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40만이라고 쳤을 때 그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이 60 얼마가 돼야 많지 되잖아요. 않아요. 네, 그러면은 자기들 60 얼마가 안 나오고 만약에 4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돼서 이 음, 교재를 사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근데 거기는 뭐 음, 교재비 쓰라고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만약에 안 4만 된다고 원. 했을 때 보통은 안 된다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쓰신다더라고요. 그냥 프린트해서 그 40분 한 장으로. 네, 음, 그러기에는 이제 그 아이들 수업 준비하는데 사실 페이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네, 그걸 연구해서 또 프린트를, 음, 유인물을 준비해서 수업까지 하고 오면 너무 진이 빠지니까 이제 그게 오래 가려면은 하루 이틀은 맞아요. 할 되거든요. 수 열정 있죠. 넘쳐서. 네, 근데 나중에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막 애들이 그 프린트했던 거 막 굴러다니고 바깥에 복도에 막 음, 내가 만든 거 애써 뽑아놓은 거 막 찢어지고 발로 밟아서 막 자국 남아있고 그리고 그 운동장에 굴러다니면 굉장히 마음 아파요. 음, 누가 이거 버렸어? 이러면서 굉장히 애들 유기물 관리 잘하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버리지 음, 않게 쓰레기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또 생기니까 오히려 교재를 쓰면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교재 없이 그러면 우린 지원이 안 되는데 교재 없이라도 네, 선생님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재가, 선생님 그때 한국어 교재가 수업 없다면, 하셨을 네, 때 그 한국어 우리 뭐 어떤 교재를 하셨죠? 그때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에서 그 뭐죠, 네네. 선생님? 표준 한국어. 맞아요. 표준 그거 한국어. 하셨어요? 네, 표준 한국어, 네. 또 저도 하고, 이제 그걸로, 기초도 하고. 기초도 따로, 그 네네. 프린트 뽑아서 따로 하셨어요, 선생님? 한 책을, 거기는 지원이 아주, 잘 됐어요? 원하는 만큼, 네네, 아, 해주셔가지고, 아예 그냥 기초도 따로 쓰기책을 그냥 사고, 따로 사고, 네, 따로 사고, 뭐, 세네 권씩 한 사람당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음, 표준 한국어를 기본으로 이제 하고, 쓰기 교재나 이제 좀 음, 읽기가 되는 친구는 읽고 문제 푸는 것도 네. 같이,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어휘력책도 좀 하고, 힘들어서, 이제 표준 한국어 그 책으로 한 만으로, 권씩 하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연습도 할 수 맞아요. 있는 연습하는 거, 나눠져 두 개 있잖아요. 냈어, 익힌 책. 맞아요. 그 뒤에 익힌 책을 쓰는 거 하고, 나머지는 제가 또 프린트해서 준비해 가거나, 이제 뭐, 프린트해서 놀이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가위로 오려서 진짜로 가져가잖아요. 사고, 응,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사실, 교재의 의미는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가 되잖아요. 나중에라도. 네,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의미였고, 근데 이 수업에서 만약에 교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 한국어 수업 하셨을 때처럼 그 표준 한국어 그래서, 책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불가능한 수업도 사실 아니잖아요. 해보셔서. 네네, 아시죠? 음. 맞아요.
그쵸. 약간 보이는 저희가 활동 종이로 뭐 단어 같은 거 쳐서,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하다못해 뭐 이제 교실에 붙여가지고, 뭐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해주는 거 떼서 가져오세요. 이런 것도 놀이가 될 수 네,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맞아요. 뭐 책상 하면은 쫙 붙여놓은 거 떼서 갖다 주고 왔다 갔다. 네네. 아이들이 그냥 책상에서 혼자 떼고 이러면은 신체적인 활동이 없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아이들은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몸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리라든지 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음, 문제 맞춰서 누가 많이 더 떼오는지 종이를 하다못해 네, 그런 걸로 해도 수업이 40분 가능하잖아요. 5분 네, 도입하고 주제 맞아요. 소개하고 활동 10분 하고 글 쓰는 거 10분 하고 정리하고 다음 주에 뭐 할 건지 하면 40분이 가잖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만약에 이 교재가 지원이 되면 가능한 거고, 지원이 안 돼도 선생님이 네. 한국어 수업 하셨던 활동을, 것처럼, 맞아요. 한 장 정도. 너무 막 많이 에너지를 쏟아서 하면 사실 호의가 권리된다고 그 다음 사람도 맞아요. 그렇게 되고, 그 음, 전에 선생님은 다 혼자서 프린트 다 해오시고 몇십 장을 했는데, 종이 누가 사요? 프린트 잉크 누가 사요? 어떤 학교는 그 학교에서 또 복사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은 그런 나머지 비용들이 너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최대한 이제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음, 있는 거는 선생님 수업 하시는데 이제 요청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거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교구 있죠. 교구. 네, 교구. 어, 그러면 교구 같은 거는 뭐 있나요? 했을 때 아까 사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네. 사달라고 음, 하는 거기에 대한 교구도 선생님이 제주도. 가지고 있는 그 기본 베이스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으면 좋겠죠. 어떤 게 좋을까요, 선생님? 맞아요. 이 아이들 수준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구 같은 게 뭐가 좋을까요? 단어 혹시 알고 있는 거 카드로, 있으세요? 선생님이 만든 거 말고 그냥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카드, 어떤 단어 카드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선생님 학교에 그 초등학교에 있는 그 보드 보드게임, 게임 네, 있잖아요. 라운 게임. 맞아요. 라운 게임 있으려나? 아시죠? 맞아요. 네네. 라운 게임 해봤어요. 있으면 맞아요. 그거 유용하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라운 게임 지역 초성, 맞아. 니은 그대로 만드는 거. 네, 모음장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로도 선생님이 굉장히 응용을 많이 하셔서 놀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가 막 뭐 6개 있고 7개 있고 똑같은 거 맞아요. 반복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 모둠 활동할 때 이제 가운데 이렇게 쭉 풀어주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말하는 거 찾으세요. 이랬을 때 선생님 음, 입모양 같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스피치책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선생님 8페이지 펼쳐보세요. 8페이지. 음, 방금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리는 게, 우리 라운 게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럼 나오게. 오늘은 8쪽에 이 제목은 신경을 쓰지 마시고, 네, 여기 보면 동물 소리를 이용한 발성 연습 있잖아요. 거기에 네, 보면 음맘, 음밈, 아우 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 8쪽 펼치고 오늘은 뭐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오늘은 뭐 모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하고 네, 라온을 게임을 할 때 지금부터 라온 쫙 펼쳐놨죠, 선생님. 이거는 이제 네, 마지막에 활동 정리할 때 쓸 거거든요. 딱 펼쳐놓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말하는 모음을 라온 거기 피스에서 찾아서 보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찾은 사람은 맞을 거고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못 찾을 수도 있다. 그러면 속상해하지 않고 그 얘기 꼭 해주시는 거 알죠? 놀이할 때 맞아요. 속상. 규칙으로 자기 졌다고 하지 못했다고 막 화내고 막 다 쓸어버리고 막 짜증내지 않기 약속 먼저 하시고 모든 활동을 네, 안전하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스를 잡아서 선생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그냥 선생님 문제 낸다 첫 번째 아 소리 내는 거부터 하지 마시고 입 모양만 보여주시는 거 음, 끝 막 애들이 찾겠죠. 라고 하겠죠. 그럼 애들이 어떤 애는 찾고, 야 찾고, 막 이 찾고, 이상한 거 찾아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보여줄게. 자, 잘 봐. 빨리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 놀이만 해도 어때요? 몇 번 맞아요. 하겠죠. 그러면은 그 라온 하나 가지고 새로운 보드게임을 가지고 매번 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 오늘은 소리 안 내고 와. 그 다음 주는 다음 시간에는 소리 내고 찾기.
이 응용하는 느낌 아시겠죠? 네. 음,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를 소리 내는 거를 해서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오늘 방금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를 선생님이 찾는 걸 여기로 입모양 게임을 했어요. 자 그럼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자 그러면 팔 쪽으로 돌아와서 팔 쪽 펴볼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 모음 지금 여기서 보여요? 어떤 게 보여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배웠으니까 알겠죠? 네. 아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 뭐 동그라미를 쳐볼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일단은 선생님은 찾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쓰는 게 안 되면. 음, 눈에 읽는 거 있죠. 읽기부터 하면 이 교재를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 선생님이 놀이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신문, 일종의 신문이라고 생각하고 네. 신문 안에 읽고, 글자 찾기 있잖아요. 내 이름 찾기, 네네. 자음 찾기, 모음 찾기 이런 식으로 매번 하는 거예요. 이야기, 아이들이 글자가 될 때까지. 대본을 음, 자유자재로 읽을 때까지,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2학기 때 되면 글자 안 찾아도 아이들이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쓸 수 있고.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 네. 교재. 앞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음, 이거 읽어볼까요? 뭐 의가 있으면 앞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5번에 보면 따라해볼까? 음,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배웠던 거. 그럼 이거 무슨 소리지? 가운데 여기 동물 여기 부분에 한 써볼까요? 소요, 소 할 때 어떻게 쓰지? 밑에 이러면서 물어보는 게, 소 쓸 때 여기 초성이 벌써 돼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네. 결합하는 그 방식이 가능한 게 초성되어 있어요, 제가 만들 때. 음, 아이들이 저학년 위주로 생각보다 너무 몰라서, 그리고 고학년들도 잘, 이 퀴즈처럼 돼 있잖아요, 선생님. 네. 맞- 정답을 그냥 단어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한 글자 저것도 밑에가 완성이 안 돼 있는 거를 돼 있으니까 생각을 해요. 그럼 특히나 얼마나 좋아하세요? 얘 모음만 쓰면 되잖아요, 지금. 전체 책이. 보이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모음 배우면 여기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거. 뭐, 아우 하는 게 뭐 있을까? 팔 쪽에 5번에 하나, 둘, 세 번째 칸. 여우야. 어,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거 이응이응이네. 그러면 여우 써보세요. 하면서 여우 쓰는 거 밑에. 모음만. 이런 식으로 여기 초반에는 이렇게 단어 바로 쓰지 않고 이런 걸 선생님이 이제 캐치를 해서 꺼내셔야 돼요. 네. 그 차시에 맞는 것들을. 그래서 여기 구 쪽에 보시면 경청 스피치 보면 선생님 입모양 보고 여기 있죠. 네. 단어. 이것도 이제 모음, 자음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단어 넘어가실 거잖아요. 그리고 받침 네. 있는 글자도 넘어가실 거고. 그럼 여기서 펴서 선생님이 이게 만약에 없으면 PPT를 다 만드셔야 되잖아요. 보고 네. 맞춰야 되니까 일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 아이들이 가까이 하나씩은 갖고 있으면 이제 구 쪽 펼치세요 해서 구쪽에 2번 이 네모칸 노란 색깔 볼게요. 여기서 받침 있는 글자, 우리 오늘 받침, 무슨 받침 배워봤죠? 미음 음, 있는 받침, 미음 받침 배워봤는데, 미음 있는 글자 찾아볼까요?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는 거야. 막 동그라미 치겠죠? 구쪽에 네. 2번요. 음, 네네. 좀, 미음 같이. 구쪽에 2번. 찾아보세요. 미음. 물감 할 때 감. 네, 맨 위에 아이스크림, 알림장,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물감, 그림,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리을 받침 찾으세요. 그럼 선생님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딸기,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이제 문제만 내요. 제일 좋은 수업은 아이들이 말을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수업이에요. 지루하지가 않거든. 그러면 굳이 막 재밌는 걸 뭘 더 해가지고 흥미를 높여서 끌고 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안에서 막 자기 주도적으로 아이들끼리 막 하면 너무 시간 잘 가요. 근데 음, 혼자 말을 많이 하면 지루하니까 졸리잖아요. 밥 먹고 올 시간이거든요. 1시 맞아요. 이후에. 저 졸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 또 뭐, 니은 받침이 있는 단어 뭐 있어요? 이러면서 얘기해요. 미음 같이. 딸기, 미음, 니은요, 니은. 미음, 우산, 연필, 맞아요. 우산, 라면. 선생님, 네. 라면, 첫 번째, 일단 맞아. 찾기. 음, 찾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선생님 또 문제는 뭘 내면 되냐면,
모음을 배웠으니까 모음 아가 있는 거 여기서 찾으세요. 누가 빨리 찾나? 아가 두 개 연달아 있어요. 시작. 아, 아. 있어요, 뭐, 선생님? 아 두 개 들어있는 거? 뭐, 여기 있어요? 아가? 네, 아 두 개 연달아 여기 있어요.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선생님 놀이처럼 되잖아요. 저는 찾는 거예요, 눈으로. 지금 우리가 글자를 알지만, 모음을 익힐 수가 있잖아요. 배운 거를, 아, 눈으로. 있는 거 두 글자예요. 그러면 두 글자짜리만 보면 되겠죠. 세 글자 필요 없고, 두 개, 글자 두 개. 네. 아. 정답은, 선생님, 사탕이에요, 어디 사탕. 있어요? 사탕. 글자 아, 조금 맞네. 커요. 사탕. 이게 잘 보일 것 같은데, 아이들 더 못 찾아요. 저는 못 찾겠는데. 어, 사탕. 그러네요. 네, 느낌 오시죠, 선생님? 네. 그래서 이거 뭔가 교재를 가지고 막 뭔가 근사한 거를 음, 아이들한테 막 주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이죠. 얼마만큼 집중해서 뭔가 흥미롭게 막 별거 아닌데 재밌는 거 있죠, 선생님? 네. 방금처럼. 음, 이거 찾으려면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찾은 사람, 어, 정답은 사탕, 예! 이래요. 그 뭐라고 사탕 주는 거 아닌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음 배우고 난 다음에 단어 찾아보기, 그다음에 나중에 단어 이제 뭐 아까 모음 연달아서 받침 뭐 있는지 음, 찾기. 근데 그쪽 잠깐만 볼게요. 그쪽만 일단 네, 볼게요. 다른 건 나중에 시간 내서 보시고 네, 하나만 왜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일 시연할 때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좀 디테일하게 물어볼까. 지금 네, 너무 겉핥기처럼 다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면 선생님이 이제 커리큘럼 짜시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수업을 많이 해보신 분이 아니니까 많아서. 경력이 안 떠오를 수 있지만 저는 떠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팁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이런 네, 식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면 네. 이거 하나 가지고도 40분 할 수 있어요. 그쪽에 2번 하나. 그쪽에 이거. 이거 하나 가지고. 네, 여기 하나로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단어 일단 읽어보기. 근데 글자 읽을 줄 아는 애들은 읽고 모르는 애들은 못 읽잖아요. 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자기만 못 읽으니까.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연습 내가 먼저 우리 영어 배울 읽어주기. 때도 그렇죠. 맞아요. 영어 배울 때처럼. 자, 선생님, 자, 읽어보세요가 아니라 일단 알지만 저는 고학년들도 저가 먼저 한 다음에 따라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중 안에 발음이 부정확한 애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음, 영어 단어 발음할 때도 누군가 말해주지 않고 좀 중간에 같이 하다가 얼버무려서 좀 묻혀가면 내가 이상하게 발음하고 있다는 거 커서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네. 그것처럼 고학년이라도 제가 먼저 발음하고 따라하게 하는 이유가 들어요. 그러면 본인이 뭔가 나중에 캐치를 해요. 내가 조금 이상한가? 근데 대부분은 몰라요.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조금 더 다르게 들리니까. 어쨌든 선생님이, 자, 그러면 선생님부터 읽을게. 한 줄 읽고 여러분 읽어요. 아이스크림, 딸기, 사과, 호랑이, 토마토, 새, 공부, 학교. 시작. 아이스크림, 딸기, 사과, 호랑이, 토마토, 새, 공부, 학교. 아, 한 그, 줄씩.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두 줄도 또 두 번째. 연필, 우산, 지우개. 막, 이 음도 있죠, 선생님. 똑같은 네, 연필, 지우개, 뭐, 연필, 우산, 지우개, 동생, 라면, 피자. 이게 아니라 선생님 텐션 높여야 돼요. 선생님 네. 목소리 텐션 높여야 돼요. 음, 한국어에서는 괜찮아요. 소규모고 좀 조근조근하고, 원래 말이 없잖아요. 그 맞아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잘 못하니까 조용한 분위기에서 맞는데 여기서는 텐션을 좀 높여가지고 아이들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게 하면은 여기 가면 저는 이제 가기 전에 기분 안 좋거나 컨디션 이제 안 좋을 때도 저도 다운될 때 많아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기 전에 하고 약간 탁 가면 바꿔 쓰듯이 왜냐면 걔는 그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음, 보는데 저의 그 모습만 보고 가잖아요. 약간 다운된, 신경질적인, 예민한. 그럼, 선생님 왜 저래?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음, 너무 안타깝잖아요. 다음 주는 내가 기분이 좋을 건데, 오늘 하필 안 좋아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약간 좀, 아니면 가기 전에 막 신나는 거 듣고 운전해서 가고, 일부러. 음, 그래요. 매번 신나지 않아요.
나이가 드니까 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일부러라도, 그죠? 선생님 또 애기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도 갔다 오면 선생님이 이게 환기가 돼요. 내 나름대로. 맞아요. 일을 어렵지만 놓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세계에만 내가 너무 몰입해 있으면 그 세계가 완성이 되거나 내 손이 필요 없을 때 굉장히 공허해. 저는 그랬어요. 맞아요. 아이 키우기 때문에 이제 바빠서 뭘 하는데 할 게 없어. 맞아요. 진짜. 그러면 약간 생각할 거리만 많고, 어제, 오늘, 내일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일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운동을 가거나 씻고 화장을 하고 옷을 좀 그래도 깔끔하게 입고 나갔다 오면 뭔가 이 공간에 늘 똑같은 공간에서 잠깐 갔다 오면 환기가 돼서 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한 줄 읽고 아이들이 읽고 여기 보면은 선생님 읽고 한 줄 읽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연습을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단어씩 있죠. 네, 한 단어. 그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한 단어씩 할게요. 선생님 한다. 여러분 따라해요. 다 같이 허리 펴고 네. 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니 딸기 해야 돼요. 그 다음 걸 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걸 하고. 티키타카처럼. 아, 아이스크림, 딸기, 사과, 호랑이, 토마토, 새, 공부, 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도 되고 아, 그 음을 또 높낮이를 막 이렇게 해주면 좋아해요. 이제 같은 음, 음보다는.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 보면 탕수육 게임 아시죠? 탕수육. 네. 탕수육 발음하는 거. 글자로. 탕, 수, 육. 육. 맞아. 같이 탕, 해볼게요. 저부터 해볼게요.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하다 보면 애들이 마주보고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잘 하다가도 이 표정에 약간 콧구멍 벌렁거리거나 이런 거에 약간 멘탈이 흔들리면서 다음 할 수 있는 맞아요. 탕, 글자를 까먹어요. 이게 맞아요. 발음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멘탈 싸움이잖아요. 집중력 싸움. 딴 생각 잠깐 하면 그거에 쟤 왜 눈이 왜 이렇게 생겼지? 눈 꺾였나? 막 이러고 있다가 딴 생각 갑자기 하면 그 다음 생각 안 나서. 그런 거를 한번 하시고 그러면 음, 여기에서 또 세 글자 한번 찾아볼까? 뭐 있어요? 또 세모 치세요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동그라미 맞아요. 했으니까 이제 세모로 해볼게요. 해서 세모 치는 거예요. 뭐 있어요, 선생님? 호랑이, 호랑이, 토마토, 토마토, 지우개, 맞아요. 알림장, 엄청 많죠, 천천히. 선생님. 그런 네. 식으로 하면, 그럼 찾는 음,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네 번째 활동 되게 처음에, 아까 우리 모음 찾기 첫 한 줄.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음 연달아 두 개 있는 거, 어려운 거, 선생님 찾기. 그런 거 하고. 아니면 그것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 단어 중에 칠판에 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자, 네. 그쪽에 여기 쪽에, 단어 정답이 다 있어요. 네모칸 안에. 자, 선생님 지금 칠판에 씁니다. 무슨 단어인지 쓰세요. 대신에 오늘 배웠던 모음만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스크림. 네. 찾겠죠, 선생님. 네. 그럼 이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만 해도 40분이 간단 말이에요. 이 교재로 막 읽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어렵게 할 생각이 아니라 음, 이 하나로 선생님이 여러 가지 활동을 그 40분 할 수 내에 있으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이것만 해도 애들 네. 재밌겠죠? 너무 네. 재밌겠죠? 음, 어려우지 않은데 내가 할 수 할 있는 수 한, 있을. 그리고 눈으로 막 익혀요.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안 외워질 수가 없어요. 아, 아, 이, 이, 이. 이. 아, 이, 모음 배우는 날은 이게 안 외워질 수가 없어요. 40분 내도록 이렇게 하는데 눈으로 찾고 따라하고 문제 내고 근데 시간이 잘 가요. 재밌어요. 혼자 쓰라고 안 해요. 자, 3초 펼쳐서 써보세요. 한바닥. 음, 이 팔 아픈데 계속 할 시대는 지났잖아요. 한글 놀이에서. 맞아요. 우리도 해봤지만 팔만 아파요. 안 돼요. 기억이 안 남아요. 왜냐면 자기가 뭔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손 반복 운동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손 아팠다, 팔 아프다. 언제까지 쓸까? 지우개 없는데 틀렸다. 빌려야 되나? 이런 연필 없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놀면 이거 가지고도 선생님이 문제 내는 거. 그 다음에 또 문제 낼 수가 있는 건 뭐냐면 모음 말고 자음, 이제 자음 있죠, 자음.
자음 받침 배웠을 때. 여기에도 선생님 받침 있는 음, 글자 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같은 그런, 글자 있죠. 네. 선생님 음, 같은 글자도, 자, 오늘 받침, 뭐뭐 한신. 배웠으니까, 받침 있는 글자 배웠어요. 지금 이 단어 중에 답이 다 있어요. 받침만 쓸게요. 뭔지 빨리 찾는 사람. 선생님 할 때. 선, 생, 아유, 선생님. 미.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침을 알아요, 선생님? 이것만 써주면 어떻게 알아요? 그럼 애들 막 찾겠죠. 찾을 때 어떻게 찾을까요? 이제 요령이 생겨요, 아이들이. 잘 맞추려고. 오케이, 일단 세 글자. 다섯 글자 탈락, 두 글자 탈락, 세 글자 차례만 딱 남겨놔요. 그리고 뭔가 허전한 거 없고 밑에 뭐 달려있는 거 찾아요. 달려있는 거 찾다가 비읍도 나오고 시옷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음, 그러면 이렇게도 돼. 그러면은, 모음 찾기, 자음 찾기, 받침 찾기.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것만 해서 칠판에 써주면 문제 내기. 네 가지 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읽는 거. 선생님이 읽어주면 다섯 번째. 그 다음에 티키타카로 나 하나, 너 하나,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더 잘하게 되면 일곱 번째가 또 있어요. 문장 만들기, 말하는 거. 처음에 하나, 맞아. 한글, 한 단어. 그 다음에 두 단어. 그 다음에 세 단어. 선생님이랑 연습하는 거. 또 문장 만들기까지 나왔죠? 그러면 문장 만들기 한 글자로 시작하죠. 선생님 아이스크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다 같이 해볼까? 아이스크림 넣어서 문장 짧게 만드세요. 시작. 선생님 어떻게 하실 아이스크림,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아이스크림을 이름을 좋아해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 그 다음, 만들. 문장 만드는 거. 딸기 넣고 문장 만들어 보세요. 음, 늘 샀어요. 딸기를 샀어요. 딸기를 먹어요. 딸기를 먹었어요. 먹어요. 먹었어요. 먹어요. 다 되겠죠. 이제 조금 더 어렵게 하려면 이제 그 두 글,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다섯 아, 글자로 만들기. 명령형도 어, 괜찮아요. 청유형도 괜찮고. 그럼 딸기 넣어서 다섯 글자로만 만들어 볼까? 딸기 먹지 마. 딸기 딸기 좋아요. 먹어라. 딸기 좋아요. 먹어라.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놓고 하라고 하면. 그렇게 또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제안을 주는 거. 그럼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와, 머리가 좋아지겠죠. 그냥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보다 다섯 글자 만드세요. 그럼 세 글자까지 줄여볼까? 딸기 넣고 세 음, 글자 뭐가 있을까? 저도 잘 몰라요. 딸기 넣고 세 글자가 뭐지? 막 애들이 별별 생각 딸기죠. 아이디어가 딸기. 나와요. 맞아, 딸기 그럴 줘. 것 같아. 딸기 좀. 딸기야. 딸기. 뭐 짧게 있죠.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좀 응용을 순간순간 하면 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의견을 낼 때도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선생님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한 음, 글자씩은 이렇게 하고 두 글자씩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사과랑 호랑이 넣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기 바로 있잖아요. 사과, 호랑이. 네, 사과, 호랑이 문장 만들어주세요. 사과, 호랑이 넣고 한 문장으로. 사, 호랑이가 사과를 먹고 싶었어요.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한테 말하는 선생님 거죠? 물어봐요, 애들. 그럼 사과가, 사과랑 호랑이랑 순서 누가 먼저 오는지는 상관없어. 또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과 호랑이가 사과를 먹어요. 아니면 또 상상해도 괜찮다고 해요. 사과가 굴러가서 호랑이를 때렸어요. 이러는 아이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음, 창의력 있게. 우리는 꼭 이제 어른들의 생각에는 사과가 먹는다. 뭔가 약자 느낌이잖아요. 호랑이보다. 먹히는 맞아.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상상력에는 아직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사과가 떼굴떼굴 굴러가서 호랑이한테 뭐 하다 보니 똥침을 했대요. 뭐 이렇게 웃겨도 된다고 괜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네, 말을 하게끔 해주는 거. 그렇게 하면 돼. 이번에 세 글자 해볼거든요. 그러면 토마토 새 공부. 토마토 새 공부. 토마토 새 공부. 새가 어렵죠? 공부는 토마토. 맞아요, 선생님.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아, 돼요. 이번 네 글자 음, 해볼까요? 네 개. 학교, 연필, 우산, 지우개. 학교 연필 우산. 학교에서 연필을 연필로 공부하다가 연, 학교에서 지웠다. 잘했어요. 아, 근데 우산을 그렇게 안 하면, 넣었어요. 우산. 그렇게 하면 돼요. 아이들한테 미리 말하는 거. 이거는 정답이 음, 없으니까 여러분이 말이 안 돼도 괜찮다.
이거는 뭐 시험이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말을 연습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학교에 갈 때 연필, 우산, 지우개를 챙겼다. 끝. 이게 어쨌든. 분류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되거든요. 그 아, 상위에 그 단어가 이제 눈에 보여요. 얘네를 묶으면 그러네, 진짜. 되겠구나. 학교 갈 음, 때 연필, 우산, 지우개를 챙겼다.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연필, 지우개, 우산을 생일 선물로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아이들이 좀 더 구분하고 분류해서 묶는 그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고학년들은. 그렇게 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하나 가지고 40분 가겠죠, 선생님.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선생님은 힘들게 막 종이를 프린트해서 가위를 오려가지고 안 해요. 오히려 그걸 음, 프린트해서 오리고 하면은 청소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네, 진짜. 서로 막 자기가 그 단어 가질 거라고 막 싸우고 울고 난리가 나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진짜 다른 선생님 다른 노고 없이 재료나 막 이거 준비해서 막 그때 프린트 안 돼가지고 막 변수가 생기고 막 프린터기 고장 나가지고 나 혼자 막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말로 최대한 얼마나 많이 아이들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음, 재미난 활동. 이거를 제가 선생님한테 진짜 다 말해드려가지고 제 수업 들었던 강사가 좀 했던 선생님들은 다 아셔요. 이런 식으로 음, 설명을 저는 다 담아놨거든요. 해주시니까. 네, 실제로 영상이 다 담겨 있어요. 이렇게 활용할 수 음, 있도록. 근데 제가 스피치 진짜. 자격증 과정을 들어봤지만 그냥 큰 틀은 음, 말해줘요. 근데 이렇게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없을 뿐더러 맞아요. 큰 틀은 말해줘요. 선생님 들어보셨죠? 강의. 맞아요. 그 무료로 한 강의도 나쁘지 않아요. 기본기를 맞아요. 다지기에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실제 해야 돼. 48차시를 혼자 하려면 그 진짜.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 5분, 5분이 너무 긴 거예요. 무슨 말을 하지, 5분 동안? 그 10분을 무슨 활동을 해야 되지? 그럼 종이는 뭘로 유인물을 내가 어디서 찾아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도 활용이 어려운 게 아, 실제로 수업이 안 돼요. 한두 번은 돼요. 근데 음, 중간에 그만두시겠죠.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면서 애들은 집중이 안 되고 흥미가 떨어지고 아이들이 점점 나가고 또 그런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 돌봄이나 늘봄에는 그 전담사 선생님이 앉아 계신다더라고요. 그럼 대놓고 말한대요. 수업 못하니까 어디 가서 좀 배우셔야 되고. 새내기 강사한테. 진짜요. 대놓고 자존심 상하게.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면 수업 잘할 수 있냐고.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초보 강사님들. 음, 수업 진행이 원활하게 뭐지? 안 돼요. 아, 뭐였냐면, 선생님은 이제 제가 다 알려드려서 알아요. 아까 큰 틀, 규칙을 안 정했어요. 규칙 애들이 정하죠. 난리래요. 중간에 화장실 가고, 막 딱풀 다 맞아요, 난리 맞아요. 치고, 가위를 막 날리고, 난리래요. 정신이 없대요. 선생님, 여기요, 여기요. 서로 도와주려고 싸우고, 늦게 오면은 막 난리 나고, 고함 지르고, 여기요. 뭐 이런데요. 혼자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솔루션 드렸던 게, 처음부터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그걸 잡고 가셔야 돼요. 무작정 수업만 한다고 막 내가 빠져가지고, 오늘 수업 뭐 하지? 어떻게 잘 끝내고 이게 아니라, 쭉 멀리 가서 오래 갈 수 있는 규칙을 정하고, 집중 박수를 치고, 만약에 그 규칙을 안 지켰을 때 선생님이 약간 카리스마 뿜뿜하는 걸 보여주면 아이들이 음, 선을 넘지 않지만 그런 모습 없이 자꾸만 이제 아이들의 그 원하는 대로 자꾸만 들어주다 보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위험한 상황이 더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아이들한테는 좋지 못할 수 있잖아요. 누가 다쳐버리면. 그래서 그 얘기 했었고, 그다음에 음, 수업에 그 프레임 제목으로 해놨었거든요. 그 프레임이 뭐였냐면, 큰 틀 있죠. 네. 안전 주의사항 하고 시작하는 거, 그 다음 오늘 뭐 음, 배울 건지 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건지, 활동을 뭐 할 건지를 일단 알려주고, 그 다음에 활동 정리하고, 그 다음 활동 끝나고 나면 이번 주 오늘 뭐 했고, 다음 주 뭐 할 건지까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거를 틀을 모르시는 분은 그냥 막 진행해요. 그럼 아이들이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뭐 할 건지는 아는데
갑자기 뭐 가위를 꺼내서 오리래요. 막 오리곤이 있어요. 이거 왜 오리는지 몰라요. 갑자기 또 음, 붙이래요. 그럼 이게 붙여갖고 뭘 만들려고 붙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 오늘은 뭐 만들기를 할 거고 이걸 만드는 거는 이제 만들기만 하는데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 수업에는. 이걸 왜 하는지가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 수업할 왜 때. 하는지. 응. 아니 뭐 좋아야지 하죠. 애들이 설득이 돼야 뭘 한단 말이에요. 음, 보통은 그냥 내가 뭐 좋은 게 있으면 하기 싫어도 가요. 그거 좋으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뭐 이걸 만들면 여러분이 이런 점이 뭐 나중에 좀 더 뭐 어떻게 할 때 좋을 거고 도움이 될 거예요. 뭐 하고.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활동 순서를 말을 안 해주셔서. 첫 번째, 세 개 정도, 이제 세 단계 정도로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음,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예를 들어 오늘 아까 그쪽에 했었던 것처럼 이제 세 단계로 나눈다면 어, 오늘은 모음 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모음. 모음에 대해서 배울 건데 모음을 왜 해야 돼요? 모음을 왜 알아야 돼요, 선생님?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왜 네. 좋은지를 설득할 수 있는 목표, 학습 목표. 목표가 음, 중요해요. 학습 주제, 학습 목표, 학습 활동, 그다음에 학습 마무리, 정리. 네 단계로 선생님이 처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짜라라라 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제는 아까 뭐 모음에 대해서 배운다고 치면 모음 배울 거고 모음이 왜 좋아서 이제 왜 배워야 돼요? 기초, 기초라서 맞아요. 배워야 돼. 네. 그것도 그렇고 소리가 안 나요. 소리. 모음이 없으면 말소리가 안 나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자음 혼자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의미가 모음의 중요한 의미가 자음은 자식처럼 음, 어버이의 뭐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처럼 혼자, 모음은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모음이잖아요. 자음은 그렇지 않아요. 모음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합쳐져야지 나는 소리고. 그래서 일단 내가 뭔가 의사소통을 적어도 하려면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야. 이거는 막 네. 그 정해진 건 아니에요. 누가 음. 발을 밟았어요. 아, 해야지. 아프다고. 근데 아프니까 발을 좀 떼어 주시겠습니까? 내 발을 밟은 거를 좀 비켜줄래요? 이거 길잖아. 아, 하는 거야, 끝나. 아. 이렇게 재미나게 그냥 아이들 눈높이에 그래 선생님 모든 글자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모음을 배워야 되고 이러면 애들 몰라요. 그냥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발 밟았어. 뭐라고 해요? 아야. 그때 그래 그게 아야 소리 나오죠.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가라고 해야 되는데 모음이 없이 하면은 그 사람이 발 떼줘? 비켜주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진짜 상황에 진짜 그럴 수 있겠네 하시죠. 재미나게. 그리고 나서 세 가지 활동을 할 거야. 아까 우리 그쪽에 여기 보셨잖아요. 네. 40분 수업인데 그쪽에 오늘 첫 번째 선생님이랑 모음 종류 알기. 두 번째 모음 뭐, 발음 선생님이랑 연습하기. 세 번째 여기 교재 보고 모음 오늘 배운 거 눈으로 찾고 게임하기. 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매우 친절히 네. 사실 선생님 좀 막막했죠. 이걸로 어떻게 네. 하라는 거지? 막막했죠. 그럴까봐 제가 일부러 네. 선생님한테 진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리. 오늘은 모음 아에 음, 대해서 배웠고, 배우면 선생님이랑 소리도 내고, 그리고 놀이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괄호 안에 선생님이 불러주는 받아쓰기도 되겠죠. 괄호 안에 글도 써보라고 선생님 했어요. 몇 개 맞았어요? 동그라미 쳐봤어요? 뭐 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쉬운 단어를 여기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 교재에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다 되는 게 여기를 꼭뭐 받아쓰기를 하세요 문제가 없지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선생님은 그런 창의적인 활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업을 오래 하신 분. 네. 근데 이제 쉽지 음, 않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한테 제가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쉬운 거 있죠. 선생님. 모음 들어간 거. 아이, 여우, 우유 이런 거 있죠. 받침 없는 거. 쉬운 거. 문제 내는 거예요. 1번 문제. 그러면 매겨요. 그러면은 글쓰기까지 끝. 정리하고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거든요.